현금 과부족의 연습 문제 풀이하도록 하겠습니다. 4월 11일 현금 출납장의 잔액과 비교해서 현금의 실제 현금이 5만원이 부족합니다. 그 원인을 파악할 수 없어서 현금 과부족을 처리한대요. 자, 현금이 실제 현금이 부족해요. 그러면 이제 우리는 장부를 따져야 되니까 실제가 부족하니까 장부가 많다는 거 아니에요. 그럼 장부의 돈을 빼주면 되겠죠. 이렇게 5만원. 여기 장부란 얘기는 여기 있는 숫자를 말하는 거지. 이겠죠. 실제라면. 그리고 현금 과부족 이렇게 처리하시면 되겠네요. 항상 문제 풀 때는 그래서 결과적으로 장부가 어떠냐. 실제 현금이 부족하니까 장부가 많은 거지. 그럼 빼. 이렇게 하시면 돼요. 12번 12일 날 현금 잔고를 확인한 결과 장부상 잔액보다 현금 잔고가 더 적어요. 현금 잔고가 적으니까 장부가 많네요. 그럼 빼. 분계는 항상 현금 과부족을 먼저 하지 말고 현금을 증가시킬 거냐 감소시킬 거냐를 먼저 회계 처리하는 게 좋아요. 분계가 뒤집어지면 헷갈려서 잘 못 알아보니까. 3일자 현금 시제를 확인한 결과 실제 잔액이 실제가 장부상 잔액보다 많아요. 실제가 많아. 그러면 장부가 적구나. 집어넣어. 그리고 현금 과부족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문제는 항상 장부를 알려주는 게 아니라 실제를 알려줘요. 장부를 알려주면 적었다고 집어넣고 많다고 빼버리면 끝이니까. 14일자 현금 시제를 확인하던 중에 장부상 현금보다 실제 현금이 많아요. 실제 현금이 많아 장부가 부족해. 그렇죠? 집어넣어. 그리고 현금 과부족 처리하시면 되겠습니다. 두 문제는 장부가 작았던 거, 두 문제는 장부가 많았던 거. 다섯 번째 문제는 기말에 정리하는 문제네요. 기말이 오늘 12월 31일이 기말이겠죠? 현금 과부족 계정으로 처리되어 있는 현금 시제 과다액의 원인이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정리하라는 얘기죠. 잡이익 또는 잡손실. 그러면 이제 원래라면 이걸 이제 알아야 되겠죠. 현금 시제가 과다했다는 얘기는 금고에 돈이 많았다는 얘기거든요. 금고에 돈이 많았으니까 우린 장부를 봐야 되겠죠. 장부에 돈이 없었어, 작았어. 그러니까 돈을 집어넣어줬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왼쪽이 현금이고 오른쪽이 현금 과부족이었겠지. 이걸 정리하라는 얘기예요. 현과 빼고 뭐예요? 오른쪽에 생길 수 있는 건 수익, 잡이익 이렇게 처리하라는 얘기입니다. 31자로 현금 과부족을 없애주고 금액은 11만원 대변에 잡이익 처리하시면 되겠네요. 이 문제도 이렇게 원래 내려면 현금 과부족 계정 잔액이 현금 과부족의 전표가 먼저 끊겨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걸로 이제 추측이 가능하니까. 그 다음에 여섯 번째 거 볼까요? 결산 시에 12월 1일에 발생한 현금 시제 부족액, 그러니까 12월 1일에 발생한 현금 시제 부족액이 기말까지 밝혀지지 않았다. 그럼요, 12월 1일자에 현금 시제가 부족했을 때 어떤 전표가 있을 거예요. 현금 시제라는 얘기는 보통은 금고를 말하는 겁니다. 금고에 돈이 부족했고 장부에 돈이 많았으니까 현금을 이렇게 뺐을 거고 현과가 여기 있을 거예요. 이게 잘 생각이 안 나면 12월 1일자를 뒤져보면 되는 거예요. 원래는 그렇게 전표가 있어야 되니까. 가보면 이렇게 돼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현과 빼고 여기 뭐라고요? 손실 이렇게 하라는 얘기입니다. 여기는 전표를 깔아놨는지 볼게요. 깔아놨네요. 이렇게 돼 있었다는 얘기야. 실제는 이렇게 있어야 되니까 전표가. 없다 하더라도 뭐 추측이 가능하니까 31일자로 그래서 현금 과부족을 빼고 금액은 5만원 왼쪽에 잡손실 처리하시면 되겠네요. 그래서 이런 문제가 나오면 특정한 날짜 있으면 그 날짜에 가서 전표를 딱 찾아요. 왼쪽이 현과구나. 오른쪽으로 빼. 그리고 잡손실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일곱 번째, 기말 현재 장부상 현금 잔액보다 실제 현금 보유액 13만원이 부족함을 발견했으나 사용 내역은 확인할 수 없다. 자, 이 7번 문제는 12월 31일 현재 현금 차이가 벌어졌다는 얘기입니다. 그 이전에 차이가 벌어진 걸 정리하자는 게 아니고
12월 31일에 이게 지금 장부에 있는 돈인데, 장부상 현금은 이거겠죠. 이 회사로 놓고 보면 여기 11321. 근데 13만 원이 부족해요. 그러니까 장부가 많은 거잖아. 그러니까 장부에 있는 돈을 빼줘요. 이제 현금을 13만 원만큼 줄이면 금고하고 똑같아질 거예요. 여기서 또 이걸 현금 가부족 하면 안 되지. 12월 31일자로 현금 가부족도 정리해야 될 판에 만들었다 또 없을 게 아니라 곧바로 잡손실 처리하시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해되셨죠? 전에 있는 걸 정리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12월 31일 현재 현금 차이가 벌어진 거예요. 8번 볼까요? 기말 현재 장부상 현금 잔액은 930만 원이고 실제 현금은 940이다. 이것도 12월 31일 현재의 현금 차이가 벌어졌다는 얘기예요. 현금이 930이고 장부가 930이고 실제 현금이 더 많네요. 금고에. 그럼 장부가 부족하잖아요. 집어넣어줘야지. 현금을 10만원 차이 났네요. 집어넣어주고 12월 31일 현재 차이니까 현금 과부족을 할 게 아니라 만들었다가도 다시 없애는 거 아니야. 잡이익 처리하시면 되겠습니다. 대선회계 연습문제 실기 풀이하도록 할게요. 4월 21일자 매출처 5일 상사가 법원으로부터 파산 선고를 받고 외상 매출금 80만원이 회수가 불가능하게 돼서 대손 처리합니다. 장부상 대손 충당금 잔액은 없대요. 일단 외상 매출금 거래처 걸어서 빼고 충당금이 없기 때문에 다 비용 처리해야 되겠죠. 차변에 대손 상각비 처리하시면 되겠네요. 두 번째, 진위상사 파산으로 외상 매출금 80만원을 대손 처리하였습니다. 장부상 충당금이 조금 남아 있습니다. 외상 매출금 진위상사 걸어서 빼시고 충당금이 남아 있기 때문에 일단 갖다 씁니다. 이 충당금 이 바로 밑에 번호 써야 돼요. 109번의 충당금 금액은 50만원. 그리고 부족하니까 나머지는 비용 처리해야 되겠죠. 대손 상각비 부족했을 때 세 번째, 매출처 서삼상사의 파산으로 인해서 외상 매출금 잔액 80만원 전부를 대손 처리합니다. 장부상 대손 충당금 잔액은 200이다. 맞네요. 외상 매출금 80짜리 없애고 충당금이 많으니까 바로 밑에 번호 갖다 쓰시면 되겠네. 그래서 충당금이 없으면 대손 상각비로 전액하고 첫 번째처럼 있으면 갖다 쓰고 부족한 건 비용 처리하고 많으면 모두 다 충당금만 갖다 없애면 되겠습니다. 네 번째, 무사상사의 파산으로 인해서 외상 매출금 53만원이 회수 불가능하게 됐고요. 단 대손 처리 시점에 대손 충당금 잔액은 18만원을 조회해서 처리하십시오 라고 되어 있네요. 일단 외상 매출금을 없앨게요. 무사 53만원 없어졌고 차변에 보통은 이제 충당금 잔액을 알려주지 않고 지금 교재에서 이렇게 금액 표시를 특수하게 이렇게 하죠. 18만원 이렇게 안 하고 괄호 쳐 있는 거는 원래 시험 문제 이게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걸 충당금 잔액은 조회하라고 그랬으니까 자기가 충당금이 4월 24일 현재 얼마가 있는지 찾아봐야 돼요. 찾아봤더니 이제 이쯤 있었던 얘기거든요. 그래서 일단 분계를 먼저 끝내고 설명을 할게요. 충당금이 18만원 남아있으니까 일단 갖다 써야 되겠죠. 18만원을 갖다 쓰고 어쩔 수 없이 이제 대손상각 B로 처리해야 되겠네요. 이 문제에서 지금 이게 안 보이는 숫자니까 실제 문제라면 어떻게 찾느냐를 설명드릴게요. 실제 문제라면 뭐 충당금 계정을 뒤져도 되는데 4월 23일이잖아요. 4월 24일이었죠. 문제가 시산표를 열어요. 4월 24일까지만 열어. 뭐 그 이후로 열어도 별 변화는 없을 텐데 그래서 여기 외상 매출금의 요쪽 자리를 찾는 거예요. 지금은 숫자가 당연히 다르겠죠. 지금 실제 문제에서 출제됐을 때 53회 출제됐을 때 그때 4월 24일자에 시산표를 열어서 여기 대손 충당금 잔액을 요 외상 매출금 거예요. 보면 여기가 얼마였다고 돼 있냐면 18만 원이라고 이렇게 돼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자기가 찾아서 하는 거야. 그래서 충당금이 18만 원 밖에 없구나 하고 지금처럼 분계를 이렇게 하시는데 그거를 지문에서 이렇게 알려줬다는 뜻입니다. 다섯 번째, 광호 상사의 파산으로 외상 매출금 100만원이 회수 불가능하게 됐습니다. 대손 처리합니다.
대손 처리 시점에 대손 충당금 잔액은 66,000원이라고 친절하게 알려주네요. 외상 매출금 광호를 빼고 그 다음에 대손 충당금을 갖다 쓰죠. 108번 밑에 있는 번호 금액은 66,000원이네요. 나머지는 대손상각 B 처리하시면 되겠죠. 여섯 번째, 자, 다섯 번째까지가 이제 대손이 일어났을 때 얘기고, 여섯 번째는 전기에 대손 처리했던 청력상사의 외상 매출금 10만원이 현금으로 회수가 됩니다. 돈 받을게요. 전기 이전에 대손 처리한 것이 돌아오면 무조건 충당금만 늘리면 됩니다. 근데 충당금을 아무 번호로 막 쓰면 안 되죠. 외상 매출금의 충당금을 회복시키는 거예요. 외상 매출금의 바로 밑번호. 바로 밑에 번호. 대손, 전기 이전에 대손 처리한 게 돌아오면 충당금을 회복시키면 됩니다. 기말 결산에 충당금을 설정하는 문제입니다. 기말 결산 시에 대손 충당금은 매출 채권인 외상 매출금과 받으러움 잔액에 대해서 1%를 설정한대요. 그리고 이 지문은 이렇게 친절하게 알려주는데 실제는 이 지문이 안 나와요. 지금은 데이터가 안 맞으니까 하는 거고요. 외상 매출금 잔액을 자기가 찾아서 이렇게 하고 받으러움의 잔액을 자기가 찾아서 이렇게 하고요. 그래가지고 여기다가 1%를 곱해. 그게 설정해야 될 금액인데 충당금 잔액이 남아있잖아. 이걸 빼요. 이게 추가로 설정해야 될 금액이에요. 이 금액에다가 1%를 곱한 금액에서 빼기 나머지 잔액. 이걸 본인이 계산해서 하는 거예요. 근데 실제 시험에서는 이 잔액을 본인이 찾아야 되고 이 잔액도 본인이 찾아야 돼요. 그건 따로 설명하도록 할게요. 그렇게 해서 계산된 금액을 이제 회계 처리하시면 되겠죠. 31일자로 차변에는 대손 상각비, 대변은 충당금이니까 일단 충당금을 외상 매출금의 충당금을 하나 만들고 받으러움의 바로 밑에 번호인 받으러움의 충당금을 하나 만들고 묶어서 대손상각비 이렇게 처리하시면 되겠네요. 자, 이제 요거 찾는 방법만 설명드릴게요. 교재 이제 해설해 보시면 이제 그때 당시 상황에 이렇게 돼 있었다는 얘기죠. 외상 매출금은 시산표를 12월 31일 열었더니 여기가 481060이고 이게 받으러움 자기의 잔액이에요. 잔액이 자산이니까 왼쪽에 남습니다. 충당금들은 자산의 차감 항목이니까 이쪽에 있는 거예요. 이걸 찾아서 여기 곱하기 1%를 계산하고 그럼 빼기 요걸 빼서 나머지 금액을 계산해서 요걸 찾아내고 그 다음에 여기다가 1% 곱하고 빼기 그 금액에다가 15만 2천원을 빼서 이 금액을 찾아내고 그래서 이렇게 분개한다는 뜻이에요. 화면의 설명은 그걸 이제 시산표로 가보면 시산표는 당연히 데이터가 맞지 않겠죠. 우리는 지금 문제만 열심히 푸는 회사니까 12월 31일 열어요. 그러면 지금 이 문제로 놓고 보면 그때 당시에 12월 31일에 시산표를 열었더니 이게 외상 매출금 잔액이거든요. 여기에 있는 숫자가 481606000이었다는 뜻입니다. 근데 이거는 앞에 문제를 잘 풀고 못 푸는 사람에 따라서 틀려질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걸로 가는 거야. 여기는 받으러움이 얼마였냐면 8,300이었다는 뜻이에요. 자기 걸로. 그래갖고 여기다 1%를 곱해서 나온 금액에서 자기 거의 충당금 잔액을 빼는 거예요. 여기가 188이었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여기가 152였다는 뜻이야. 근데 이거는 답이 사람마다 틀리다고 말씀드렸어요. 문제 앞에서부터 쭉 풀다가 보면 외상 매출금으로 처리할 건 못할 수도 있고 받으러움이 아닌데 잘못 처리할 수도 있으면 이 숫자가 서로 달라져요. 그러면 자기 걸로 가는 거야. 남들은 481인데 나는 4,800밖에, 4억 8천밖에 없네요. 그럼 그걸로 계산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가지고 여기 있는 자기 걸 빼는 거야. 그리고 나서 설정이 끝나면 요 금액이 딱 1%가 설정이 돼 있기 때문에 추가로 설정했죠. 그러면 결과는 이렇게 채점하는 거예요. 이 금액이 분개가 끝나고 나서 다시 시산표를 하면 이 금액의 1%씩이 여기 딱 들어가 있는 게 답이 되는 겁니다. 사람마다 답이 서로 다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기 데이터에 따라서 처리하시면 된다는 설명이 되겠습니다.